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또 검진 시즌이 돌아왔죠. 11월, 12월 다 이렇게 밀어놨다가 이때 되면 오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교육 받아야 되는데 미루다가 이 교육 받으려고 책 받았거든요. 어쨌거나 유방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교육도 받고 시험도 치고 통과를 해서 이 자격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꾸준하게 하고 있는 중이고 자의가 아닌 타의적으로 자꾸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이제 유방 검진을 시행할 때 오시는 분들의 많은 고민들을 들으면서 제가 좀 해드릴 만한 이야기가 있어서 영상을 시작을 했어요. 요즘은 유방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방 성형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유방암도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으시는 그런 확률, 유병률이라고 하죠. 또 가지고 있는 그런 확률, 이런 것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유방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자주 검진을 하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방 성형을 하신 분들은 유방 이런 검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검진의 기본은요, 한 가지는 유방 촬영이고요, 한 가지는 유방 초음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두 가지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두 가지를 하는 이유는 이 각각의 검사에서 찾아낼 수 있는 암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나는 유방 촬영 너무 아픈데 초음파만 하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초음파 부가적으로 돈이 드는데 저는 촬영만 하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하셨을 때 가장 암을 찾아낼 확률이 높고요. 이완 검사를 하신다면 같이 하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여성들, 특히 한국 여성들은요, 유방 촬영을 했을 때 제가 보는 환자들의 거의 대부분 90% 정도는 치밀 유방이라는 결과를 받으세요. 건강검진하고 나서 결과지에 치밀 유방입니다, 유방 초음파 받아보세요 라는 결과 정말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치밀 유방이면 문제가 되는 게 유선이라는 게 빽빽하게 있습니다. 서양인들과는 좀 유방의 형태가 달라요. 서양인들은 약간 크기도 크고 지방도 많고 물렁물렁한데 그 사이사이에 유선이 약간 희미하게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동양 여성은 유선만 가득 들어있어요. 지방도 별로 없고 볼륨도 작고 거기 안에 다 유선입니다. 그러면 눌러서 사진을 찍으면요, 빽빽하게 하얗게 보여요. 그러면 뒤에 숨어있는 혹을 찾아내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려서 안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빽빽한 유선 때문에 혹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유방 초음파를 같이 해서 이런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라는 얘기거든요. 저도 치밀 유방이고요. 제 환자분들도 대부분 치밀 유방이기 때문에 저는 유방 촬영만 하시는 거는 조금 검사에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방 초음파를 어느 정도는 같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유방 초음파를 보면요, 우리가 암뿐만이 아니라 양성 혹들 있거든요. 섬유손정으로 대표되는 작은 혹들 혹은 물혹들,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볼 수가 있어요. 호르몬 치료할 때 특히 호르몬 치료하면 혹이 커지거나 피임약도 마찬가지예요. 혹이 많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되기 전에 이제 빨리빨리 검진을 해가지고 그런 반응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하셔서 유방 확대를 하면 대부분은 유선 아래쪽으로 해서 보형물이 들어가요. 유방이 이렇게 있으면 보형물이 이제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내 유선은 그 보형물이 있는 그 자리에 밀려 올라가서 이쯤에만 내 유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만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유방 촬영은 이렇게 눌러서 찍거든요. 유방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꽉 눌러서 이렇게 찍습니다. 압착을 시켜야지 사진이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찍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나는 보형물이 들어있는데 그것까지 눌러서 꽉 짜버리면 이거 터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터지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제 보형물에 손상이 가거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유방 수술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보형물이 터지거나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두려움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방 촬영은 안 할래요, 이거 터지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찍는 부분은요, 보형물까지 포함한 부분을 찍는 게 아니라요, 내 것만 찍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유방이 있으면 보형물이 아래쪽에 이제 분포를 하고 있고 위쪽에만 내 유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만 눌러서 찍어요.
이게 완벽한 검사까지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유선을 모두 포함해서 찍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형물이 너무 크고 너무 딱딱하면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당겨와서 이제 기계 안으로 밀어넣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검사하는 거 보고는 어떻게 이렇게 하지? 우리 방사선사 선생님 너무 대단한데?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딱딱한 그런 이제 수술한 유방에서도 이런 유선 조직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찍어서 촬영을 해서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사를 한다면 그래서 보형물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검사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유방 촬영에서만 잘 발견되는 암도 있습니다. 유방암이 이렇게 동그랗게 덩어리를 형성해서 생기는 암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초음파에서 잘 보여요. 그런데 유관 조직을 따라서 이렇게 딱딱딱딱 지나가면서 약간 퍼지듯이 이렇게 생겨 있는 암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특징적으로 석회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방 초음파에서는 석회화를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열심히 보면 어떻게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쓱 보고 지나칠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방 촬영에서는요, 석회화가 정말 명확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유방 촬영을 해서 그런 암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유방 촬영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방 초음파는 수술하신 유방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 조직은 보통 위에만 있기 때문에 윗부분 위주로 유선 조직에서만 유방암이 생기니까요. 어떤 분들 저 겨드랑이가 아파요. 암인지 봐주세요 하시는데 겨드랑이 여기가 아픈 것도 아니고 여기가 아픈 것도 아니고 이쪽은 유방이거든요. 여기가 아픈 것도 아니고 이쪽 아프다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등 근육입니다. 어쨌거나 유선이 분포되어 있는 데는 정해져 있고요. 그 안에서만 유방암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우리가 뭐 근육통 같은 거 생긴다고 뭐 그쪽에 암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암이 생길 수 있는 장기 부위는 정해져 있거든요. 어쨌거나 그런 부위를 충분히 커버해서 보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유방 촬영도 하실 수 있고요. 초음파도 당연히 보실 수 있습니다. 유방 초음파를 보면서는 혹이 있는 거 당연히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보형물의 상태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보형물도 어떤 간격으로 좀 확인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한데, 사실 수술을 한 성형외과에서 이런 유방 안에 넣어둔 이런 보형물을 관리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잘 확인을 해주지도 않고 문제가 생겨서 환자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어떤 간격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검사를 해라, 병원에 나와라 하기도 좀 애매하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보형물에도 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터질 수도 있고요. 안쪽에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유방 검진을 하실 때 초음파를 보면요, 그런 보형물의 상태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수술을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보형물을 어떤 상태로 넣었는지는 좀 보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보형물이 감염이 있을 때는요, 안쪽에 원래는 약간 까맣게 물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뿌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뿌옇게 보이는 경우는 뭔가 이제 부유물이 생겼거나 염증이 생겼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형물도 저는 같이 확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서도 수술한 지 한 10년 이상 경과가 되셨고, 교체를 해줘야 되는 보형물이었는데 교체를 하지 않고 계속 계셨고, 한쪽은 괜찮은데 다른 한쪽이 좀 이상해져 있었어요. 명확하게 다르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성형외과에 다시 가셔서 보형물을 제거를 하셨습니다. 보통 제거를 하시면 다시 넣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유, 이 나이에 다시 넣어서 뭐하냐 하면서 넣지는 않으셨는데, 보형물을 넣었던 유방에 보형물을 빼고 나면요, 쭈글쭈글하게 남아요. 많이 처집니다. 웬만하면 다시 넣는 거를 저는 권유드리기는 하는데, 너무 크게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볼륨을 할 수 있을 정도로는 넣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형물이 터지면요, 조금씩 새는 거는 초음파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MRI 찍으셔야 됩니다. 유방 MRI를 찍는 곳이 별로 많지 않아요. 대학병원을 가셔야 유방 MRI를 찍을 수 있거든요. 좀 그런 거 같다, 좀 불편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MRI를 찍기는 좀 힘드시잖아요. 초음파를 먼저 보러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초음파를 보면요, 이런 보형물에 터지거나 새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보형물 주변으로 해서 이제 물이 좀 고이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봐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고이지도 않고 보형물 형태가 뭐 특별하지도 않고 이랬을 때는 초음파로는 진단하기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그래서 MRI가 보형물의 상태를 보는 거에 있어서는 첫 번째 선택이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내가 보형물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하면서 대학병원 찾아가서 암 환자들이랑 함께 MRI를 찍는 건 좀 무안하기도 하고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검진을 하실 때 그런 상태도 보실 수 있게 초음파를 보시는 거 같이 권유를 드립니다.
요즘은 밀린 검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유방 촬영과 초음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봤고요. 수술하신 분들도 충분히 이런 검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하셔서 유방암을 혹시나 걸리더라도 빨리 찾아내셔서 빨리 치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바이바이.